검색창에 조코딩을 입력하면 실제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멋있는 CSS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SS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란 앞서 배운 HTML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언어입니다. 특정 HTML 요소를 지정해서 그 위치를 옮기거나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색을 변화시키는 등 HTML 요소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CSS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을 수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HTML 1강에서 소개드린 학습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CSS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CSS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알려드리고 화면을 통해 실습을 해보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구글링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CSS를 잘 몰라도 완전 있어 보이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꿀팁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HTML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CSS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HTML 1강에서도 다뤘듯이 이렇게 HTML 태그로 작성한 문서는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과라는 글씨를 만약에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HTML을 꾸며주는 CSS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SS의 사용법은 먼저 어떤 요소를 꾸며줄 것인지 앞에 작성해주고 대괄호와 대괄호 사이에 어떤 것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고 세미콜론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h1 태그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라고 해서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h1 태그가 여러 개 있을 때 각각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클래스나 id를 줘서 특정 태그를 선택하고 선택한 태그만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는 여러 요소를 공통적으로 바꿀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 바나나와 망고는 둘 다 노란색이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를 지정하여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점을 찍고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id는 단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 보라색은 포도밖에 없어서 id를 사용하여 바꿀 수 있고 사용법은 이렇게 샵 뒤에 id 이름을 작성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각각 다른 색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죠. 참고로 이런 선택자는 태그보다는 클래스가 세고 클래스보다는 id가 세서 먼저 이렇게 h1으로 다 빨간색으로 바꿔놨더라도 각각의 색으로 다 덮어쓰기가 됩니다. 이제 CSS의 기초를 익혔으니 함께 예제로 구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필요한 파일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폴더를 누르시면 우리가 작업할 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New File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HTML과 CSS 파일을 각각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HTML 파일부터 작성해 주겠습니다. HTML의 헤드나 바디 같은 기본 양식은 간단하게 자동 완성할 수 있는데요. 느낌표를 누르시고 탭을 누르면 편집기에 내장된 자동 완성 도구에 의해서 기본적인 양식은 바로 자동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한글 홈페이지니까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꾸고 제목을 조코딩의 구글이니까 조글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크업을 해줄 텐데 구글 홈페이지의 모든 것을 구현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번 시간에는 이 로고 쪽이랑 검색창 부분만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마크업을 하면 HTML 바디에 제목을 나타내는 h1 태그를 입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완성하시려면 탭을 누르시면 바로 열고 닫고 하는 태그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 우리가 정한 조글을 작성하고 그리고 검색창 부분은 인풋 태그로 작성하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검색을 구현할 거기 때문에 정보를 전송한 태그인 폼 태그로 감싸주겠습니다. 그러면 폼 태그도 마찬가지로 자동 완성할 수 있고 그 안에 인풋 태그를 작성해 줍니다. 이제 마크업이 끝났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폴더를 열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크업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씨를 가운데로 놓고 입력창도 가운데로 놔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배운 CSS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CSS를 활용하려면 HTML과 CSS를 연결시켜줘야 하는데요. 연결 방법은 헤드 태그 사이에 링크라는 태그를 넣고, 여기도 CSS로 자동 완성이 되네요. 탭을 누르면 이제 CSS 형식에 맞게 HTML과 연결하는 링크 태그가 자동 완성됩니다. href 부분에 CSS 파일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 이름만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CSS 파일 연결이 끝났으니 CSS를 이용해서 족을 글자를 가운데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딩의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아마 이 세상의 모든 개발자가 이용하는 방법일 텐데요. 코딩 하다 보면 항상 아는 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CSS에서 가운데 배치하는 방법을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구글에 하고자 하는 행위를 검색해 줍니다. CSS 센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 쓰는 연습을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많은 메모리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관련 다양한 문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글씨의 경우에는 Text Align Center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우리 CSS 파일에 아까 배운 것처럼 h1 태그에 Text Align Center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우리가 작성한 h1이 가운데로 정상적으로 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 제목을 좀 아래쪽 중간으로 내리고 싶은데, 이럴 때 엄청난 꿀팁이 있습니다. 지난 HTML 1강에서 다룬 것처럼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면 엄청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F11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 HTML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h1 태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적용된 CSS도 한 번에 어떤 것이 적용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부분은 여기 있고, 기본적으로 적용된 h1들의 숨겨진 속성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것이 박스 모델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직접 숫자를 넣어가면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0픽셀 정도 잡아서 보면은 이렇게 위에 간격이 100픽셀만큼 떨어진 걸 볼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건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이를 더블 클릭하고 위아래로 올려보시면 이렇게 직접 하나씩 숫자를 올려가면서 위치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요 정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230픽셀쯤에 놓으면은 제가 원하는 정도에 위치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도 미리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폰트 사이즈를 치시고 30픽셀 이렇게 보면 작죠. 이걸 쭉 키워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글씨 크기로 맞추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시면 한 90픽셀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이 정도가 적당한 걸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 요소들을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걸 복사하시고 여기에 지워주시면 바로 마진탑, 폰트 사이즈 둘 다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잘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이렇게 각각의 색깔을 바꾸는 것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조글은 하나의 태그 안쪽에 있어서 h1 태그의 색을 바꾸게 되면 전체가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태그로 다 글자들을 감싸줘야 합니다. 이걸 일일이 다 감싸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VS 코드의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좌측 하단에 네모 박스를 눌러보시면 이 VS 코드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싸는 태그를 쉽게 만드는 도구인 HTML 태그 랩 다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색창에 HTML 태그 랩을 검색하시면 해당 익스텐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인스톨로 뜨지만 여러분은 설치할 수 있게 인스톨 버튼이 있을 겁니다. 아래 보시면 사용법도 나와 있는데 Alt W를 누르면 이렇게 감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익스텐션도 설치했으니 빠르게 감싸 보겠습니다. 태그를 인라인 요소를 나타내는 스팬으로 감싸 보겠습니다. 원하는 태그를 블록 지정하시고 Alt W를 눌러보시면 바로 태그로 감싸지고 이 태그를 바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마찬가지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글자가 다 다른 태그에 묶였고 각각 요소에 색깔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려면 각각의 요소에 다 클래스나 아이디를 주고 모든 클래스마다 색깔을 주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보면 H1의 자식으로
모두 스팬 태그가 있기 때문에 H1의 자식 중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구글 검색창에 CSS child color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nth child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특정 태브의 몇 번째 자식을 선택해서 그것의 CSS를 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하고 CSS 태그에 적용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p 태그가 아니라 h1의 자손의 스팬 태그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기 띄어쓰기는 h1의 자손, 즉 h1 태그 안쪽에 있는 스팬이라는 의미고 그 스팬 중에 몇 번째 자식인지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처음부터 다 외우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CSS가 뭔지만 익힌 다음에 구글링을 하시면서 찾으면서 배우면 좀 더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식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컬러를 블루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 글자 하나의 색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너무 진한 파란색이고 실제 구글 홈페이지를 보면 좀 더 연한 파란색이죠.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색깔의 코드를 직접 복사해서 쓰면 똑같은 색을 낼 수 있는데요. 방법을 보여드리면 개발자 도구에서 이 스타일란에 컬러 아무거나 색깔을 나타내는 뭔가를 쓰고 그러면 요 네모 박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걸 눌러보시면 이제 색깔을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포이드를 누르면 직접 이 웹페이지 상의 색깔을 추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을 추출해서 이 코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코드 값을 넣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색이랑 가까워진 걸 볼 수 있죠. 나머지 색도 빠르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색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색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검색창을 CSS를 적용해서 직접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지만 우리는 좀 더 편리한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요거를 처음부터 꾸미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CSS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사이트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말이죠. 이런 요소들의 CSS를 미리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부트스트랩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완성된 CSS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큐멘테이션에 가보시면 컴포넌트 이런 데로 가보시면 이런 경고창부터 이런 카드 형태 혹은 이런 문서, 이런 이메일, 비번, 체크랑 서밋 이런 버튼까지 다 미리 만들어 놓아서 이 CSS를 그대로 적용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부트스트랩 외에도 머티리얼라이즈처럼 이런 버튼도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시메틱 UI처럼 요런 걸 다 미리 만들어 놓고 CSS만 가져다 쓰면 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유명한 부트스트랩에서 인풋 박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인풋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인풋 박스가 구성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그냥 쓸 수 있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요 란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멋있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불빛도 들어오고 버튼도 있고 좋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요소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코드에 기본 인풋 박스 대신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깨진 거는 Shift 탭을 누르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할 수 있고 얘도 Shift 탭 들여써서 바로 밑에 자식은 이렇게 한 탭씩 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한 탭 더 띄워졌네요. Shift 탭을 누르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우리가 생각한 게 안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작성된 CSS는 적용하였지만 진짜 CSS 파일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는 정의되어 있지만 이 클래스를 어떻게 꾸며줄지 써있는 CSS 파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부트스트랩 홈페이지에 Getting Started 맨 위에 칸을 눌러보시면 CSS 링크를 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온라인 상에 있는 CSS 파일을 가져와서 링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헤드 태그 안에 붙여 넣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 보통 아래쪽에 있는 CSS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아서 우리가 부트스트랩에 적용한 것보다 우리가 추가로 꾸민 게 더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CSS 파일 위쪽에다가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트스트랩의 CSS를 가져왔고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원한 그 검색창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F12를 눌러서 인풋 박스를 감싸는 div의 크기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width를 100픽셀로 하면 너무 작죠. 500픽셀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로 옮기고 싶죠. 여기서 물론 아까처럼 가운데로 가는 CSS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것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즈를 적용하고 우리가 크기 조절을 원하는 div에 search bar를 입력하고 그럼 요 클래스에 우리가 원하는 속성을 주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를 띄어쓰기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클래스를 나타낸 점 뒤에 괄호를 열어주시고 width 아까 적용했던 500픽셀을 적용하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 있고 이런 걸 가운데로 갖다 놓게 하는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의 검색창에 센터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센터를 만드는 법 해서 요 클래스만 쓰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붙여넣기를 해주면 따로 우리가 CSS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운데로 온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이렇게 간격을 주는 것도 적당한 크기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마진 탑에 5 정도로 주게 되면 이렇게 약간 적당한 크기로 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대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마진 탑 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미리 정의된 클래스가 굉장히 많으니 부트스트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유용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춘 걸 볼 수 있죠. 좀 더 구글과 유사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이 버튼은 빼고 구글 검색 또는 URL 입력, 요게 이렇게 글씨는 있지만 뭔가를 쓰면 없어지는 걸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데 이것도 고쳐보겠습니다. HTML로 들어와서 여기 플레이스홀더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바꿔주고 다시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좀 더 구글 홈페이지랑 유사해진 걸 볼 수 있죠. 추가로 얘를 좀 둥글게 하면 좋겠죠. 부트스트랩을 찾아보니까 보더 레디우스도 이렇게 클래스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건 이런 식이니까 라운디드 필 요거를 복사해서 복사한 걸 이 인풋 태그에 클래스 안에 넣어주게 되면 따로 CSS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둥그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꾸미는 건 어느 정도 완료됐고 실제 검색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의 원리를 보시면 검색어로 헬로우 이런 걸 입력했다고 했을 때 이 위에 URL을 잘 보시면 이 구글 서치 다음에 물음표하고 뭐는 뭐 and 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헬로우가 여기 Q라는 글자 뒤에 있고 나머지는 크롬에서 검색했고 뭐고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검색어 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뒤에 거는 다 날리고 실제로 쳐보면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색어를 좀 바꿔서 하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셔도 검색 결과가 여기 검색창에 검색한 것처럼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주소로 Q라는 이름의 무언가를 주소에 붙여 보내면 실제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폼 태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이 폼 태그에 액션에 붙여놓고 메소드를 get 방식으로 보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검색창인 input 태그 안에 name을 Q로 지정해주면 아까 주소창에 입력한 거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들어주시고 나중에 보시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HTML 폼 태그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 폼 태그의 액션은 어디로 향할 건지 라는 주소이고 메소드는 데이터의 전송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get이랑 post로 나눌 수 있는데 get 방식은 이제 주소창에 뭔가를 이렇게 물음표 뒤에 이 name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서 뭔가 우리가 작성한 걸 보내주는 방식이고 반대로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소창에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뭔가를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차 하도록 하고 우선은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소창에 보낼 거기 때문에 get 방식으로 이 주소로 우리가 입력받는 내용을 Q라는 이름에 담아서 보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조글 홈페이지로 와서 무언가를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구글에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조글 홈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검색창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CSS를 모아놓은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코드펜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코드펜에 오셔서 원하는 요소를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CSS search bar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다양한 검색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뭔가를 검색하는 이런 방식들이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요 HTML과 CSS를 복사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대신 사용할 때 저작권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걸 HTML과 CSS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멋있는 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죠. 영상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더 쉽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